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과 해커스 인강에서 토익 독해 파트 7을 강의하는 박영선입니다. 최근 시험에 두드러진 경향을 보면 양식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특히 트리플 지문에서는 대부분 양식 지문들과 묶여서 출제되면서 한 지문만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두 지문을 더해서 푸는 연계 문제들이 각 지문당 최소 2문항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양식과 연계된 지문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매달 새로운 내용이 정기 토익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파트 7에 나오는 지문의 내용과 출제 질문의 패턴은 일정한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반복적인 핵심 출제 경향이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형들의 중요도는 시험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신 토익 파트 7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과 질문들을 정리해서 문제 유형별 핵심 출제 경향을 반영한 해커스 교재와 강의를 통해 공부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 가능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목표한 토익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자주 출제되고 있는 양식 지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식 지문의 문제 풀이 및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요, 양식 지문에 대한 종류. 일단 양식 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용과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송장, 계산서, 요금 고지서라고 쭉 적혀 있는데 우리 인보이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보통 송장이라고 부르고 계산서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출장 비용 상환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출장 비용 상환서는 이렇게 불러요. 우리 파7에서의 트래블은요. 사실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의미가 여행이고요. 근데 사실 앞에 비즈니스가 꼭 없어도 무슨 뜻이 될 수 있다? 출장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래블이 이동하는 거 있죠. 트래블 타임이라고 해서 이동 시간 뭐 이렇게 그래서 이동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서는 출장을 의미할 수 있고 reimbursement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토익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돈을 돌려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출장 갔을 때 너 혹시 네 돈, 네 카드 썼니? 그러면 영수증을 모아다가 회사 측에 갖다 주면은 회사 측에서 그 비용만큼을 reimbursement 해준다. 즉 비용을 상환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ravel reimbursement, 출장 비용 상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같이 갈 수 있는 어휘로 reimbursement는요. 우리가 보통 repay라는 단어가 있고 또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refund의 단어의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rebate이라는 단어도 아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reimbursement, 요건 일단 뭐 reimburse로 하면 이제 동사가 되니까 동사일 때 동의어. repay, refund, rebate까지 정리해 주시고 특히 rebate이란 단어는 우리가 할인의 의미도 있지만 돈을 돌려준다는 환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우리 일정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스케줄 쪽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돈 관련된 비용 관련된 내용의 양식 지문 그리고 일정 관련된 내용의 양식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식 지문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편지 이메일 지문 다음으로 많이 출제된다. 그러니까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 유형은 편지 이메일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무슨 지문이 많이 나오니 물어보면 양식 지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양식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그 다음에 숫자나 기호나 날짜 등으로 구성된 이 표가 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문을 이렇게 편지 이메일처럼 쭉 읽는 건 아니고요. 표의 정보를 빨리빨리 찾는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계 지문, 여러분 아시죠? 지문 2개, 지문 3개씩 연결돼서 나오는 연계 지문, 특히 트리플 패세지. 트리플 패세지 뭐예요? 지문 3개 연결시키면서 문제 5개씩 나오는 트리플 패세지에서 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트리플 패세지 지문 3개 중에 1개 정도는 거의 양식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양식 지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계 지문에서는 이 플러스 문제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지문이 2개라면 1 플러스 2일 거고요. 지문이 3개짜리 트리플 패세지라면 1 플러스 2, 1 플러스 3 아니면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우리 플러스 문제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해커스 인강으로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자, 보실 때 우리가 플러스 문제는 몇 개 나와야 줘야 된다라는 이 개수 충족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트리플 패세지는 지문당 반드시 2개가 나와야 줘야 되고 더블 패세지는 지문당 1개씩은 반드시 플러스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식 지문의 풀이 전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 읽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문을 쭉 읽으면서 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정보를 빠르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그 정보를 질문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정보를 물어보는지를 재빨리 지문 속에서 찾는 게 관건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고객님의 성함이라든지 이름, 할인해주겠다, 뭔가 퍼센테이지 이제 이런 것들, 그렇죠? 뭐 디스카운트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같은 등의 포인트가 나온다면 반드시 동그라미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제가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보기를 먼저 보면서, 즉 보기 A, B, C, D를 먼저 정리하면서 역으로, 거꾸로 지금 지문으로 올라가는 전략이 필요한 곳이 바로 양식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3번은 어떻게 적용할 건지 곧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빈출 문제는 사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비용 쪽에 관련된 양식 지문이 떴다 했을 때는 언제까지 돈을 내야만 합니까? 그 다음에 얼마의 돈을 내야만 합니까? 뭐 디스카운트, 예를 들면 배송료는 받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공략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양식 지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눴었죠. 그렇죠? 비용 쪽과 스케줄 쪽인데 일단 먼저 비용 관련된 내용에 자주 나오고 있는 주요 질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서비스 관련돼서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for what service? 어떤 서비스 때문에 이 빌은 뭐예요? 요금 고지서, 계산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요금 고지서가 발행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 뭐 답은 보통 물 서비스 아니면 뭐 전기 서비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걸 묻고요. 그 다음에 what kind of work? 어떤 종류의 우리가 work라는 것은 분명 일이란 뜻이 있고요. 즉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종류의 작업을 해줬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A라는 회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A라는 회사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실시가 되었는지 묻는 예를 들면 뭐 페인팅 서비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뭐 날짜 쪽은요. 이 작업은 언제 해줬습니까? 라고 묻는 문제 뭐 간단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날짜 찾으면 끝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거 by what date? 몇 월 며칠까지 이 고지서에 돈을 꼭 내야 됩니까? 라는 얘기니까 요 얘기하고요. When is the amount due? 제가 조금 이따가 어휘를 확인해 볼 건데 우리 일단 amount라는 단어 자체가요. 물론 양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amount 자체로 금액, 돈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금액의 due는 언제입니까? due는 아주 중요한 토익 단어죠. 그렇죠? 무슨 뜻이 있다? 만기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의 만기는 언제입니까? 라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이거 둘 다 뭘 물어보는 거냐면 due date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만기 날짜, 즉 돈을 내야 되는 마지막 날짜는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돈을 내야 될지 due date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ue date이 11월 2일까지야 라고 적혀 있고요. 그럼 11월 2일 이후에 돈을 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연체료 같은 걸 내야 합니다. 이런 정보도 많이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지불 비용. 그래서 뭐 A라는 사람이 7월 30일에 이제 얼마의 돈을 지금 내야 되는지 묻는 문제. 아니면 여기 total amount due. 이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앞쪽에서 분명히 amount가 이제 금액, 돈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due가 또 갑자기 붙었으니까 이것도 해석이 총 금액의 만기는 언제입니까? 이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는요, 보시면 what으로 시작했거든요, 의문사가. 그래서 여기서의 due는요, 만기란 뜻이 아니라 due가 만기란 의미 말고 due 자체가 금액, 돈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총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봤었던 우리 when is the amount due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때는 의문사가 when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due date를 묻는 문제였고요. 지금은 뭐다? 총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체 종류 쪽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업체 종류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종류의 가게인 것 같습니까? Y서플라이라는 회사는요. 그래서 Y사는 뭐 어떤 회사일 것 같습니까? 물어보는데요. 보통 이런 문제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영수증 같은 곳에서 지금 이 물건을 산 고객님이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럼 그 영수증에 어떤 물건을 샀는지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산 물건을 딱 확인해 보면 아, 이 회사는 지금 뭐 문구류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구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그 도구 같은 거, 뭐 공구 같은 걸 판매하는 회사구나, 가게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누구입니까? 즉 물건을 판매한 쪽은 어디입니까?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물어보는 뭐 둘 다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비용 관련된 내용 쪽에 어휘를 좀 중요한 걸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 주요 어휘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얘기할 수 있는 어휘예요. 가격 및 요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프라이스부터 시작해서 페이먼트까지 싹 묶어서 전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우리 팟세븐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부 다 뭐다? 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짜로 무료로라고 적혀 있는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가격 및 요금 쪽 돈 쪽에다가 without이라는 전치사 아니면 and no라는 이 표현을 적어 놓고 한번 붙여볼게요. without price, without cost, without fee, without fare, without charge. 뭐예요? 돈 없이 무슨 뜻이다? 공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시요. and no fee, and no fare, and no cost, and no price. 이게 뭐겠어요? 전부 돈 없이 공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거 돈 단어하고 without and no 결합시켜서 무료 공짜 하나 만드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공짜로 무료로로 for free. 우리가 free라든지 nothing이라는 이런 표현이 단어가 돈의 개념과 결합이 되면 돈에서 자유롭다. 그 다음에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거니까 이거 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공짜, 무료를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free of charge 그리고 우리 중요한 단어 있죠? complimentary. 알고 계시죠? 그렇죠? 무료로로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되고 있는 토익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공짜를 만드는 표현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불 만기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due date이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는데 이 due date이라는 거 due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이 due라는 단어의 의미 대략 한 3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만기 날짜 할 때 due date 어떻게 했어요? 만기의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액일 때 아까 total amount due라고 봤습니다. 총 합계 금액. 그래서 그때 due도 금액이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annual이란 단어 뭐 유명해서 아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1년에 한 번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due라는 단어를 적고 뒤에 보통 s를 많이 붙이거든요. annual dues 이렇게 들어가면 매년 dues 내야 되는 돈 뭐다? 연회비란 뜻입니다. 그래서 연회비는 매년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S, 복수를 붙인 거고요. annual dues 하면 무슨 뜻? 연회비의 뜻이 있다. 여기서 일단 금액, 돈의 뜻이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due가 예정된의 뜻도 있다는 거 사실 우리 해커스 강의에서 거의 다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리뷰한다 생각하시고요. due의 의미는 만기의 금액 그리고 예정된 이렇게 3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지급 잔액이란 건요. 결국 안 낸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alance란 단어가 잔액이잖아. 근데 잔액 사실 balance만 적어도 괜찮은데 이 due를 더 붙여놓으면 balance due. due가 또 무슨 뜻이 있어요? 금액이 있으니까 잔액, 남은 금액이란 뜻이니까 여러분 잔액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utstanding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outstanding은 형용사로 보통 훌륭한, 뛰어난의 의미로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outstanding이 이제 돈의 개념과 딱 결합을 하면 outstanding, 훌륭한, 뛰어난 이란 뜻도 있지만 돈의 개념과 딱 결합을 하면 약간 이 훌륭하게 뛰어나게 약간 돈을 떼먹는 깜쪽같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일단 아웃스탠딩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이 돈을 내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게 unpaid 이런 거, unpai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unpaid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outstanding이 미지급이. 그래서 outstanding amount 해도 되고요. 뭐 outstanding balance, outstanding due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내지 않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체료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정해진 due date을 넘겨서 돈을 늦게 냈을 때 붙는 수수료, 연체료라고 부르고요. overage charge, 만기 오바돼서 붙은 수수료다. charge, 요금이다. late fee, surcharge까지 전부 연체료의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 배송지, 그 다음에 비용 청구지 나가는데 보통 shipto하고 billto는 동일 인물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의 이제 정보가 적혀 있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물건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돈도 내 물건 내가 받고 내 돈 내가 내고라서 A가 적혀 있을 확률이 있지만 간혹 가다가 돈은 또 B라는 사람이 받는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물건은 A가 받지만 돈은 B라는 사람이 낸다라고 해서 이 물건 배송지에 있는 사람의 정보와 비용 청구지에 있는 사람의 정보가 달라진다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디 가야 된다? B라는 사람을 답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누가 물건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굴 답을 해야 된다? A를 답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되셨죠? 이런 것들이 뭐 기본적인 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자, 일단 준비된 엑서사이즈 첫 번째는요. 우리 싱글 패세지 단문 지금 지문입니다. 영수증에 나와 있고요. 지금 딱 이 영수증은 보면 편지 이메일과 느낌이 너무 다르잖아. 우리 편지 이메일은 보면 뭔가 막 빨리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지문은 지금 읽을 게 뭐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빨리빨리 찾아주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정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지금 회사 이름 리틀 엔젤스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뭐 고객님의 정보는 크게 나온 건 없고 언제 지금 거래가 됐었는지 시간과 날짜 같은 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번호가 나와 있고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수량과 그 다음에 가격이 적혀 있는데 이 가격 중에서 특히 이제 딜리버리 피라고 해서 우리가 배송료도 지금 39.50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총합계 금액이 얼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끝내지 않아. 대부분 끝부분에 약간의 문장이 들어가요. 이 문장의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어. 어떤 내용이냐면 환불하는 방법, 아니면 반품하는 방법, 아니면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는 방법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뭐 전화번호, 연락처, 아니면 웹사이트 주소 이런 것들이 거의 후반부 쪽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문제를 풀 때 문제가 2개 정도면 질문만 먼저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자, 질문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키워드는 전혀 없고 그 영수증에서 나와 있는 정보 중에 맞는 거 한 개 찾아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 없는 문제. 두 번째 문제는 most likely 들어가니까 이건 추론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Little Angels라는 아까 영수증 지금 제일 꼭대기에 적혀 있었던 그 회사 있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일 것 같은지를 한번 추론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걸 보려면 영수증에 어떤 물건을 샀는지를 확인하면 어떤 회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마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1번 문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겠냐. 지문이 사실 읽을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보기 먼저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기를 먼저 정리하면서 역으로 치는 게 좋겠다라는 그 거꾸로 전략 있죠. 그거를 지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ABCD를 먼저 정리하라 했을 때 포인트만 일단 제가 빨갛게 표시했는데 이렇습니다. 자, 이 거래는 온라인으로 지금 주문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온라인으로 시켰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B번. 고객님은 returning customer란 얘기는요. 이 가게에서 아니면 이 회사에서 물건을 이전에 구입한 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단서를 찾아줘야 되는 것이고 C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establishment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 단어는 물론 설립이란 뜻도 되지만 설립체, 즉 회사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받습니다. 무엇을요? 상품 리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품이거든요. 반품을 받는데요. 그럼 이런 반품이나 환불이나 배송 쪽의 정보는 어디 있다라고 봐야 된다? 후반부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은 free of charge면 우리가 공짜라고 배웠었는데 아니 배송료가 공짜래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배송료 받았기 때문에 아마 D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A, B, C 3개 남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딜리버리 피 분명히 요구했었기 때문에 프리 오브 차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D번은 삭제 확실히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시켰는지 아니면 리터닝 커스터머인지 아니면 리턴을 해주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리듬 타면서 푸는 거예요. 보기 먼저 정리한 거 잡고 역으로 치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근거로 나올 수 있는 거 후반부 공략 어떤 거 나와 있었다? 바로 지금 감사합니다 거래해 주셔서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Please present this. 이거 this란 것은 이 영수증을 말해요. 이 영수증을요. 자, store clerk. 가게 점원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뭐 할 때? When making returns. 뭐예요? 반품할 때. 그러면 반품을 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으로 갈 수 있는 거 뭘로 가야 된다? C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잘하셨네요, 여러분들. 답은 C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품, 환불, 배송, 고객,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전부 어디 있다? 후반부 쪽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요거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일 것 같니 물었을 땐 이 회사를 통해서 산 물건이 이런 물건이다라고 물건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테이블 같은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토들러라는 것은 유아거든요. 정말 아기들. 그래서 아기들 이 레일이 있다는 얘기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아기들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지금 약간 그 안전막이 있는 침대를 말합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뭐 스트롤러 같은 경우는 유모차를 말하고 또 이제 체어 같은 경우는 뭐 의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아기들을 위한 어떤 약간 조금 가구 이런 것들을 파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A, B, C, D 중에서 토들러는 너무 좋은데 토이가 안 될 것 같아. 장난감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보기들은 크게 지금 뭐 문제가 없었고 D번이 가장 적합한 답입니다. Baby furniture 우리가 디스트리뷰터 하면은 보통 유통업체라는 것은 그런 물건을 유통시키는 공급업체, 판매업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D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는 뭐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 것 같은지를 찾으려면 어떤 물건을 샀는지 그 물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읽어보면 답을 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트리플 패세지. 지문이 3개가 연결되면서 문제 5개씩 있는 이 트리플 패세지와 양식 지문이 들어갔을 트리플 패세지로서 양식 지문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인보이스면 이거 뭐 계산서, 즉 송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메일이 2개 있어요. 그럼 일단 인보이스는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인보이스거든요. 읽을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식 지문이 인보이스로 나오고 이메일 2개는 아마도 읽어줘야 됩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편지 이메일은 읽어주는 지문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인보이스 쪽 봤더니 뭐 인보이스 번호가 적혀 있고요. 자, 송장 발행 날짜는 10월 15일, 그 다음에 주문 날짜 10월 13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거예요. 엘빈 클락이라는 사람이 고객님이세요. 빌투라는 것은 이제 아시죠? 그렇죠? 돈을 내실 분이야. 이분이. 그 다음에 ship to 물건 받으신 분도 same as above 하면은 엘빈 클락 똑같은 정보란 뜻이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받는 사람과 돈을 낼 사람은 동일 인물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엘빈이란 사람이 물건을 받아서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몇 개의 수량을 주문했는지 그 다음에 몇 개의 수량이 배송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아이템 번호 각각 개당 가격이죠. 유닛 프라이스 그리고 총 금액이 쭉 적혀 있으면서 대신에 shipping비는 지금 없네요.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토탈 금액이 지금 48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거의 전형적인 계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문은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거의 이제 이게 빈출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들. 매달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엘빈이란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 송장에 돈을 내면서 물건 받았던 그 고객님이세요. 그 고객님이 이거 보세요. Customer Support. 우리가 보통 웬만하면 사실 회사 측에다가 막 이메일 쓰고 편지 쓰고 연락을 안 합니다. 언제 해요? 보통 뭔가 열받았을 때. 내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뭔가 내가 불만사항이 있을 때 거의 쓰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Customer Support. 이 부서가 하는 일은 고객님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그 불만사항을 빠르게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주요 업무인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엘빈 클락이 또 뭔가 좀 송장을 보고 열받았나 약간 이 느낌이 들어. 그러면서 이제 받는 쪽이 나가고 10월 16일 이거 보세요. 송장에 대한 문의사항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메일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이메일은 뭐가 나오겠어요? 답장을 해줘야지. 우리 고객님한테. 안 봐도 내용은 뻔해요. 완전 미안해. 100배 사죄한다. 다 우리 잘못이다. 막 쿠폰을 동봉한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거의 똑같은 패턴이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역시 이제 답장을 해주죠. 커스터머 서포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사람이 엘빈 클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가 붙은 것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답장이라고 보이고 이 첨부물 좀 보세요. 기프트 서티피켓. 이거 뭐예요? 상품권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분명히 또 아이고 너무 미안해. 이 상품권 줄게 딱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쭉 지금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세 번째 지문이 이 이메일이었어요. 그렇죠? 답장. 그리고 보낸 사람이 지금 스티브 몰건이라는 사람입니다. 고객 서비스 부서의 직원이라고 되어 있고 회사는 이제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세 지문이 있었고 문제는 총 몇 개가 나와요? 쭉 5개.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죠? 그렇죠? 문제 총 5개. 이렇게. 이 5개 중에 이제 아시죠? 플러스 문제. 트리플에서는 몇 개 나와야 된다? 2개 꼭 나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문제 총 5개 중에 첫 두세 질문, 한 두 질문 정도만 먼저 읽고 첫 번째 질문 전반부 쪽을 가가지고 답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가면서 찾아가면서 이제 차례대로 문제를 푸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한 2개의 문제 정도만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어떤 물건을 이 남자는 이제 물건 시킨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까 이 사람이 언급을 하고 있냐?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는 물건 번호 몇 번을 언급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suggest. 암시하다 이 뜻이 되죠? 추론 문제입니다. 이 남자, 우리 클럭이라는 남자는요, 거의 주인공이지. 그래서 키워드라고 부를 순 없는데 이 남자에 대해서 추론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지문에 가면 분명히 이 남자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ABCD 보기 BS0411 하면서 요게 전부 여기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을 딱 가가지고 1번 지문을 딱 보면서 답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얘가 무슨 아이템 번호에 대해서 말하는지 전혀 단서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돼, 빨리. 어떻게? 재빨리 두 번째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가셔갖고요. 우리 엘빈 클락이 쓴 두 번째 이메일을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을 해요. 나 글 쓰잖아. 뭐에 관하여? 자, 내가 구입한 물건에 관해서 너의 온라인 샵으로부터 지난주 나는 주문했잖아. 몇 개? 4개의 무슨 블라인드를 주문했대요. 웹사이트에서. 근데 이제 그 주문 요약한 걸 봤을 때 내가 이제 이메일로 받았던 걸 봤을 때 자, 레귤러 프라이스는 우리가 정상 가격이란 뜻입니다. 할인 같은 거 되지 않은 그냥 정상가요. 정상가가 각각 블라인드의 정상가가 68파운드였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템이 온 세일, 중요하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할인 중이란 뜻입니다. 할인 중이었기 때문에 I got 50% off. 내가 50% 오프, 할인을 지금 각각 그러니까 정상가에서 50% 할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깎인 금액이죠. 그렇죠? 그래서 34파운드 그러니까 원래 68파운드에서 34파운드로 각각 블라인드의 가격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만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면 4개 시키고 지금 이렇게 이제 34파운드 나가서 이제 그 뒤에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요것도 4개, 그죠? 요것도 4개고 34파운드, 요거에서 이제 1012, 요거를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지문에서 무슨 얘기를 더했냐면 이렇게 더합니다. However, 이 뒷부분이 중요하겠죠. 그치만 내가 지금 그 어저께 배송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송장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금액을 봤더니 272파운드. 그러니까 136파운드 대신에 272파운드라고 적혀 있더라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물건은 여기 지금 그 136파운드 요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예요? 272파운드라고 적혀 있는 저 물건 아이템을 말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답을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4개 시킨 거, 그죠? 수량 4개, 4개 받았고 그 다음에 68파운드라고 깎이지 않은 정상가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래서 총합계 여기 이제 요 블라인드 값이 272파운드라고 적혀 있었던 BS0811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답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번 지문과 2번 지문의 단서를 토해서 답은 뭐다? C번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2 문제라고 지금 적혀 있죠. 그렇죠? 한 개가 떴습니다. 1+2 플러스 문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남자에 대한 추론인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두 번째 지문 가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었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요 지금 패턴도 너무너무 빈출되는 패턴이죠. 자, 이런 일이 처음이야. 내가 경험해본 이런 일이 처음이야. 어디에서 지금 그 니네 가게와의 이 거래 문제에서 이런 일은 내가 처음이다. Before this incident, 이 사건 이전에 I had always received 뭐예요? 나는 항상 받아왔었어. Accurate invoices, 정확한 송장과 영수증을 내가 구매한 것에 대해서 라는 얘기는 이번이 내가 니네 가게에서 물건 사는 처음이 아니거든. 이전에도 니네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있거든 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딱 해보면 2번의 답으로 갈 수 있는 보기는 정확하게 A번. 그는 has bought items from the store before. 그쵸? 전에 이 가게에서 물건을 산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A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의 exchange는 교환하다 이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일부 물건을 교환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답으로 갈 수 있는 건 답은 A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가 조금 예외적으로 플러스 문제가 나왔고 2번 문제는 두 번째 지문에서 끝이 났고 자, 이제 나머지 3, 4, 5번 3개의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일단 3번입니다. 자, what is the total cost? 총 금액. 자, will appear in the revised invoice라고 나갔기 때문에 수정된 송장에 나타날 총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그 송장에 과연 얼마의 돈이 찍혀 있을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몰건이란 남자가 누구냐면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 이메일, 즉 세 번째 지문을 쓴 나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4번 문제부터는 3번 지문, 즉 내려가라는 사인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란 남자가 너를 위해서, 그쵸? 지금 우리 고객님 너를 위해서 이거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있나 봐요. 그것이 무엇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이제 5번 문제인데요. 이 5번 문제는 항상 트리플 지문의 마지막 문제는 3이라고 적어놓고 시작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세 번째 지문에서 단서가 나오거나 아니면 3 플러스 1, 3 플러스 2 이렇게 플러스 문제일 확률도 있습니다. 자, 일단 블라인드 스팟은요. 회사 측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지문에서 회사 측은 나거든요. 자, 나 쪽에서, 우리 쪽에서 너에게 무엇을 보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아마 약간 첨부된 걸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요거부터 풀어야 돼요. 3번 문제. 수정된 송장에 과연 얼마의 돈이 나타날지. 일단 이 두 번째 지문인 첫 번째 이메일을 보면 우리 LV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에 if this is an error, 이게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the total amount should be 뭐라고 돼 있어요? 347파운드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고객님의 주장은 347파운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고객님의 주장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사 측에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2번 지문과 자 3번 지문을 더해서 푸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한번 읽어봤더니 이렇게 나갑니다. 완전 미안하다 뭐 이런 거 다 지금 앞에는 완전 100배 사자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편한 경험을 주게 된 거 너무 죄송해요. 지금 우리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왜 지금 디스카운트 금액이 지금 그 송장에 나오지 않았던 그 이유는 우리 컴퓨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막 다 미안하다. 그래서 너는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문제점을 고치고요.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지금 송장을 주겠다라고 어떤 일을 해줄 건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결정적인 단서는 이겁니다. 새로운 인보이스, 바로 revised invoice겠죠. 그렇죠? 새로운 인보이스에는 반영되어질 것입니다. 총 금액. 어떻게 반영된대요? 어떤 금액이요? You mentioned가 바로 뭐예요? 네가 언급한 것. 네가 즉 두 번째 지문인 첫 번째 이메일에서 언급한 347파운드가 수정된 송장의 총 금액으로 찍힐 거란 얘기를 세 번째 지문인 우리 회사 측의 이메일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갈 수 있는 것 3번 답은 뭘로 하셔야 되냐면 347파운드가 맞고요. 이 문제가 바로 뭐다?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을 더해서 푸는 플러스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우리가 살짝 아까 봤었는데, 이 몰간이라는 사람이 뭐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는지, 이 몰간은요,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몰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 번째 지문을 쓴 사람, 몰간이 쓴 이메일로 가서 읽어보면, 우리가 확실히 너에게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제점을 고치고,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송장을 보내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패러프레이징 시킬 수 있는 표현은 ABCD 중에서 뭐다? 문제점을 바로 잡아주겠다, 고쳐주겠다. 답은 뭘로? A번입니다. 자, 환불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얘기 한 적이 없고요.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replacement는 우리가 이제 보통 물건이면 교체품이란 뜻이고요. 인간이면 교체되어져 오는 후임자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물건이고요. 일단 물건을 지금 대체품, 교체품을 배송해 주겠다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답은 A번 하시면 되고요. 3번 지문에서 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번 마지막 문제, 우리가 3이라고 써놓고 푼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낼지는 사실은 이제 이미 첨부물에도 나와 있었고요. 후반부 쪽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지금 일단 너무 죄송하니까 이제 보상의 차원으로요. 뭘 받아달라고 하냐면 첨부되어진 gift certificate. 이게 바로 뭐예요?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품권은 당신이 다음번에 구매하실 때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자, 회사 측에서 무엇을 보내고 있니라고 물어보면 다음번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ABCD 중에서 일단 A번은 공짜 물건인데 아니겠죠? B번은요, 새로운 카탈로그를 보낸다, 홍보책자 아니고요. C번의 cost estimate, 이건 중요한 표현입니다. 비용 견적, 가격 견적서 같은 것인데 아니었고요. 답은 complimentary, 아시죠? 뭐예요? 무료, 공짜로 바우처, 상품권이니까 공짜로 다른 상품을 살 수 있는 공짜 상품권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D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트리플 패세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트리플 패세지는 총 문제 5개 중에 플러스를 2개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우리도 1번과 3번이 플러스 문제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가 잘 나왔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양식 지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일정 관련된 내용의 지문인데 일정 쪽은 스케줄 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주요 질문 유형은 보통 이렇습니다. 자, 이 스케줄이 이제 목적, 그러니까 스케줄에 이제 보통 이제 미팅 스케줄 같은 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 미팅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을 수 있고 아니면 니란 사람이 티머스에게 왜 지금 이 스케줄을 보내고 있냐라고 묻는 이런 주제 찾기, 목적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정보는요, 여러분들 키워드라는 게 존재해요. 예를 들면 이거 월요일 잡아주시고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 라고 묻는 문제. 아니면 뭐 몇 시에 지금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건지 시간을 찾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 질문은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리브라는 단어 뒤에 이렇게 뉴욕이라는 도시가 나왔어요. 그럼 리브 뒤에 뉴욕이 바로 뜨면 리브 뒤에 뉴욕은 출발지, 목적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석이 어떻게 된다? 뉴욕을 출발하는, 떠나는 이기 때문에 리브 뒤에 바로 나오는 뉴욕은 뭐다? 출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리브 for라고 나와 있어. 리브 for 뉴욕이면 뉴욕을 위해서 떠나는 이란 뜻이니까 리브 for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목적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 리브 뒤에는 출발지, 리브 for 목적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언제 마지막 버스가 있니? 뉴욕을 출발하는. 무슨 요일 날이요? 일요일 날. 그래서 일요일 날 뉴욕을 출발하는 마지막 버스는 언제 있니? 라고 묻기 때문에 뉴욕이 지금 출발지로 적혀 있는 곳에 시간을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요 어휘를 살짝 살펴볼 텐데요. 우선 숙박시설 쪽의 단어 accommodation, lodging, 호텔 같은 거 이런 거. 특히 이제 우리가 lodging 같은 단어가 숙박의 뜻이 있다. 그 다음 우리가 보통 accommodation, lodging 같은 거 할 때 facility라든지 이제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accommodation, facility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도착, 출발, 목적지를 말할 때 arrival.
departure, destination. 맞죠?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경유지를 얘기하는데 경유지가 stopover예요, 여러분. stopover는요. 보통 이제 중간에 내가 A라는 곳에서 C라는 곳을 갈 건데 이 B라는 곳을 거쳐가는 걸 말하기 때문에 A에서 일단 출발해서 B로 갔다가 B에서 다시 최종 목적지 C로 가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껴있는 요 B가 바로 뭐다? stopover, 경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유지가 들어가는 일정은 multiple destinations, 목적지가 A에서 시작했을 때 B라는 1차 목적지, C라는 2차 목적지, 즉 최종 목적지. 그래서 목적지가 최소한 2개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multiple destinations를 갖고 있는 스케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무료 버스라고 해서 free shuttle 아니면 이 단어 되게 중요하죠. courtesy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명사로 공손함, 예의 바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형용사로 무료로, 공짜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버스 서비스가 공짜일 때는 대체적으로 얘기를 우리가 courtesy bus 이런 이제 courtesy bus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약 등록, reservation, 부킹 예약이고요. 등록 reservation.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confirm이라는 단어를 써요. confirmation. confirm은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미 한 예약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한 등록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약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컨펌을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먼저 예약하고 등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약, 등록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것이 바로 confirm이라는 거. 그래서 confirmation, 확인의 의미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정 관련된 엑서사이즈도 하나 풀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엑서사이즈 마지막 우리 싱글 패세지 스케줄이 지금 떠 있습니다. 스케줄도 지금 딱 보면 정말 전형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빨리빨리 찾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렇죠? 자, 일단 스케줄 기본적인 정보를 봤더니 회사 측에서 이 Employee Personal Development Program이라고 나갑니다. 그래서 직원 어떤 개인 발전을 위한 그런 개발 프로그램, 개인 개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대상은 직원인 게 지금 딱 보이고요. 이 세미나를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장소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쭉 탑픽, 그 다음에 invited speakers 하면 우리가 이제 강연자들이죠. 그렇죠? 초대되어지는 강연자들의 이름, 그리고 시간대가 지금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요렇게 제가 사실 지금 화면에 다 담지를 못해서 제가 이렇게 분리를 시켰는데 사실 요 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수증표 같은 거 나오고 끝부분에 반품, 배송, 환불에 대한 얘기 나올 것이다.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스케줄 뜨면 그 밑에 또 세부적인 정보를 조금 더 적어 놓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우리 양식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이제 보통 마지막 문제 답에 단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질문은 총 3문제예요. 일단 첫 번째, 누굴 위해서 이 인포메이션이 아마도 의도되어진 것 같니? 이 인포메이션, 즉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죠. 그렇죠? 스케줄. 이 스케줄이 의도하고 있는 이 정보가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건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대상 추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왜 지금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빨리 찾으면 돼요. 이 사람이 세미나에 초대되어졌는지를 묻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asked. 이게 뭐예요? 참가자들 지금 참가자들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참가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요청사항은 후반부에 공손하게 please, would like, hope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상이 누구냐? 아까 사실은 여기에 분명히 employee라고 되어 있었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단서를 달라고 하면 끝부분에 This month's personal development seminar is open to everyone. 그러면 직원은 직원인데 예를 들면 이제 부장급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이 지금 그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스케줄, 이 정보의 대상은 누구라고 봐야 되냐면 이 회사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컴퍼니 스텝이니까 답은 뭘로 C번 해주시면 되고요. A번 같은 경우는 세미나 organizers, 뭐예요? 세미나를 주최하는 주최 측. 그 다음에 economics professors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죠? 경제학 교수들 이런 건데요. 그 다음에 사회 학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D번 같은 거 답은 C번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일단 빨리 데이비드 브룩스 찾아야지. 자, 눈 뜨고 빨리빨리. 누구. 데이비드 브룩스에 어딨니? 어디 썼다? 여기 스피커스 이름 끝에 데이비드 브룩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토픽을 얘기할지, 강연을 할지 봤더니 영향이죠. influence of culture. 자, 문화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래서 문화가 경제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ABCD 중에서 가장 잘 바꾼 거 하나 찾아볼게요. To discuss, 논의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그게 바로 뭐예요? Influence,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역할, 누구의 역할? 문화의 역할. 어디에서? Economics, 경제학, 경제에서. 니까 정확하죠? 답은 A번 하시면 되고요. 다른 보기들은 일단 C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consequences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이제 결과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결과를 사회적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문화가 경제 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답은 A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회와 어떤 그 문화의 관계도 아니었고, 그쵸? 지금 사회와 이제 경제와의 관계도 아니었죠? 문화가 경제 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답은 A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이거 좀 해줘 요청하는 거 어디 가면 된다고 했다? 후반부 쪽 가봐봐. 후반부 쪽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Those interests. 그러니까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요, 등록을 이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인사부 쪽에 언제 해달라고 하냐면 no later than 지금 6월 10일이라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6월 10일까지는 꼭 좀 등록을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미리 꼭 좀 등록을 요 6월 10일까지는 꼭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A, B, C, D 중에서 자, 무엇을 부탁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런 거 book rooms for the day of the seminar. 세미나하는 그날에 룸을 좀 예약해라.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뭐 해달라고 하냐면 6월 10일이라는 이 날짜까지 A specified date라고 나와죠. 그렇죠? 특정 날짜 전까지 뭘 하라? sign up 하라. sign up이 바로 무엇이다?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register 하는 거. 그래서 register가 sign up으로 바뀌면서 6월 10일이 specified dates로 나오면서 답은 B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양식 지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양식 지문 크게 비용 쪽, 그 다음에 스케줄 쪽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양식 지문은 상당히 나오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계 지문, 특히나 트리플 패세지에서 플러스 문제를 만드는 빈출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양식 지문에 대한 최신 경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해커스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점수 빨리 받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